日本文化を読む NHK で学ぶ英語のリーディング。皆さんこんにちは。여러분 안녕하세요. 짱티입니다. 오늘은 NHK로 배우는 일본 사회와 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킨츠기라는 문화 내용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듣고 따라 읽고 문형을 익히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일본어를 배웠을 뿐이지 원어민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실력을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なぜ割れたうちわを金で直すの？日本には金継ぎという伝統的な修理方法があります。これは割れたり欠けたりしたうちわを捨てるのではなく、漆してつなぎ、その上に金粉や銀粉を使って美しく直す技術です。金継ぎの始まり。金継ぎは室町時代に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ある将軍が中国で修理した茶碗を見て、もっときれいに直せないだろうか、と考えたことが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その後、日本の職人が漆と金を使う方法を考え出しました。傷を隠さない美しさ。金継ぎではひびや割れ目を隠しません。むしろその傷を器の一部として大切にします。そのため修理した後には世界に一つだけの器になります。壊れたものにも価値がある。この考え方には壊れたものにも価値があるという日本らしい美意識が現れています。また失敗や傷があってもそれを受け入れながら前に進むことが大切だという考え方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世界でも注目される金継ぎ。最近では日本だけではなく海外でも金継ぎが注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壊れた器を長く使うことができるため、環境に優しい方法としても評価されています。物を大切にする日本の心。金継ぎはただの器を修理する技術ではありません。物を大切にする心や傷があるからこそ美しいという日本独特の文化を伝える伝統技術なのです。傷があるからこそ美しい。なぜ割れたうちわを金で直すの？日本には金継ぎという伝統的な修理方法があります。これは割れたり欠けたりしたうちわを捨てるのではなく、漆してつなぎ、その上に金粉や銀粉を使って美しく直す技術です。金継ぎの始まり。金継ぎは室町時代に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ある将軍が中国で修理した茶碗を見て、もっときれいに直せないだろうか、と考えたことが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その後、日本の職人が漆と金を使う方法を考え出しました。傷を隠さない美しさ。金継ぎではひびや割れ目を隠しません。むしろその傷を器の一部として大切にします。そのため修理した後には世界に一つだけの器になります。壊れたものにも価値がある。この考え方には壊れたものにも価値があるという日本らしい美意識が現れています。また
失敗やキスがあっても、それを受け入れながら前に進むことが大切だという考え方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世界でも注目される金継ぎ。最近では日本だけではなく、海外でも金継ぎが注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壊れた器を長く使うことができるため、環境に優しい方法としても評価されています。物を大切にする日本の心。金継ぎはただの器を修理する技術ではありません。物を大切にする心や傷があるからこそ美しいという日本独特の文化を伝える伝統技術なのです。傷があるからこそ美しい。자, 첫 페이지부터 읽고 이제 차근차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수준을 N2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 내용 보니까 N2라고 하기에는 문형이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휘 때문에 N3하고 N2 정도 사이로 해놓으시는 게 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N3 보시는 분들이 한자에 조금 많이 약하세요. 아직은. 좀 어려워 하신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N3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자 때문에 조금 어렵다 느끼실 것 같고 체감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고 N2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가볍게 들어가시기엔 좋을 것 같아서 N2로 설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なぜ割れた器を金で直すの？日本には金継ぎという伝統的な修理方法があります. 어째서 왜 깨진 그릇을 금으로 고치는 걸까? 일본에는 킨츠기라고 하는 토이유라고 하는 지금 이 표현은 인용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인용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글에서 자주 보일 거예요. 인용인데 인용글. 자, 그래서 킨츠기는 앞으로 제가 이제 고유명사로서 이거를 막 우리말로 풀어서 하기보다는 이 자체를 그냥 고유명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렇게 금가거나 깨지거나 한 것을 금으로 이제 수리한 그릇의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리 방법입니다. 슈리 이것도 발음 조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호호도 마찬가지고요. 고래와 이것은 와레따리 카케따리 시타 우츠와오 스테루のではなく漆でつなぎその上に金銀を使って美しく直す技術です. 이것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한 그릇을 버리지 않고 옷으로서 접착을 시키고 연결하고 그 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고치는 기술입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타리타리 표현은 여러분 초급 문형 하실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리타리. 그래서 앞에 요거 붙는 거. 마스형에다가 붙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우주와오 스테루노 데와다쿠. 스테루 버리다.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르시 떼즈나기. 우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옷칠하다 할 때 그 옷이에요. 우리 나전칠기 같은 거 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칠하다 할 때 그 옷이고 그 옷으로 이제 연결에 접착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가루나 은가루를 사용해서 하는 기술이라는 내용인데 이 옷 같은 경우 이거 한자를 우리가 이제 쓸 일은 많이는 없는데 이거 한자 이렇게 크게 나중에 확대해서 좀 보시면요. 이거 물수거든요. 물수변도 있고 여기에 나무 목자도 있어요. 나무 목자도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인 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물방울 또 막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사람 해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사용해서 물에 얻어낸 거를 쓴다라는 거예요. 온나무에서 얻어낸 거. 그 한자 뜯어보면은 약간 좀 재밌긴 한데 어려우시면 이게 한자를 막 쓰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면은 이런 특수한 한자들은 조금 읽는 방법이라도 알 수 있게 눈으로라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형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킨츠기의 하지마리. 킨츠기의 시작이네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킨츠기와 무로마치 시대에 하지마ttaと 言われています。ある将軍が中国で修理した茶碗を見て、もっときれいに直せないだろうかと考えたことが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 문장이 길어요. 밑에 또 있는데 먼저 해석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킨츠기는 무로마치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쇼군이 중국에서 수리한 그릇을 보고 다기를 보고 좀 더 아름답게 고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その後、日本の職人が漆と金を使う方法を考え出しました. 그 후에 일본의 한 장인이 옷을 사용해서 옷과 금을 사용해서 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단어 먼저 봐야 되겠네요. 무로마치 시대가 언제냐면 가마쿠라 시대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시대라고 하면 무사들이 최초의 정권을 잡기 시작했던 시작했던 그 시기인데 그 무사 정권이 시작되고 가마쿠라 정권 그 다음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무사들이 막 싸움만 한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번성을 했는데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하지마tta 시작되었다 라고 토 여기서의 토는 뭐뭐라고 뭐뭐라고 이와레테 이마스. 이와레루는 이제 말하다의 수동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그렇죠. 전해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루 쇼군가. 아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느 한 쇼군이 중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보시면 나오세나이 다로우까 할 순 없을까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 거죠. 할 순 없을까 간가였다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키카케니 나루 니 나루 뭐뭐가 되다. 그죠? 뭐뭐가 되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인 쇼쿠닝 이거는 단어 알아두세요. 쇼쿠닝이라고 하면 장인입니다. 장인. 우리말의 장인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상하니까 일본어로 바꾸시면 그래서 쇼쿠닝 반드시 알아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칸가에 다시마시다 생각을 다스 꺼내다 생각해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제가 좀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고안해냈다 뭐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어렵게 쓰고 싶다 하시면 목적에 따라서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키즈오 카쿠사나이 우츠쿠시사. 킨츠기대와 히비야 와레메오 카쿠시마센. むしろその傷を器の一部として大切にします。そのため修理した後には世界に一つだけの器になります。상처를 숨기지 않는 아름다움. 킨츠기에서는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그릇의 한 부분으로서 일부로서 소중히 합니다. 이 때문에 수리하고 난 후에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릇이 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형 한번 보겠습니다. 카쿠사나이 우츠쿠시사 여기 명사 표현이죠. 명사. 그래서 아름답다 우츠쿠시가 아름다움이니까 아름다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킨츠기에서는 히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히비는 금가다예요. 금.
우리가 아까 뭐 와레루 카케루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거는 깨지다 혹은 뭐 조각이 나서 깨지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금이 간 거. 그리고 와레메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메가 나오는 부분은 보통 이제 마디라든지 그리고 부분 이라든지 혹은 자국 정도까지도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뉘앙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문장을 보셨을 때 어울리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는 표현이 나오고 무시로 뒤에도 이제 좋은 표현이 나오겠죠. 자기의 일부로서 소중히 여긴다. 타이세츠니 수루가 나왔고요. 일단 하단에 보면은 니 나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이 이제 반대되는 거죠. 니 수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의미죠? 그렇죠. 뭐뭐로 하다. 니 나루는요. 뭐뭐가 되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카이니 히토츠다케노 약간 옛날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상처를 감추지 않는 거 드러낸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본다. 이거 약간 사람한테도 그쵸. 그릇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이 인간을 대할 때도 참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壊れたものにも価値がある。この考え方には壊れたものにも価値があるという日本らしい美意識が現れています。 자, 부서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에는 코아레타 부서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일본다운 미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また失敗や傷があっても、それを受け入れながら前に進むことが大切だという考え方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또한 실패를 하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과도 이어집니다. 라고 했네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코아레타 모노, 코아레타 부서진, 이제 코아레루, 코아레타 부서진, 이제 완료죠. 부서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에는, 자, 여기서 칸가에 갔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마스형이죠, 마스형. 마스형에다가 이런 카타가 붙게 되면은,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방법이에요. 뭔가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생각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사고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토이유 인용글에서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니혼라시 이 명사에 라시가 붙어서 일본다운 그쵸. 일본다운 미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자 라시 살펴볼게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일단 크게 살펴보면 라시는 첫 번째 추측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거 그쵸? 들어가지고 약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직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 안 써지네요. 들은 거. 직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전달하는 거. 그쵸? 뭐뭐라던데? 뭐뭐라던데? 이런 식으로. 들은 거 전달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명사에 붙어가지고, 명사에 접속을 해서 뭐뭐답다라는 느낌으로, 뭐뭐답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 문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다운 미의식이 나타나 있다. 미의식 조사 가니까. 또한 실패라든지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우케이레루 이런 것도 복합동사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이니스 스무 코토가 다이세즈 하는 것이 코토가 하고 뭐 모노 또는 여기에다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노 같은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스스무 코토 하면은 이제 우리 코토 좀 추상적인 거에 행위적인 거에 코토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지금 학습하시는 그 정도 난이도에서의 코토는 주로 행위라고 구분을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두고선 그거를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냥 꿋꿋하게 나아간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토가 더 어울리는 거죠. 타이세츠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뭐라고 하는 지금 계속 나와요. 인용문이라서 생각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카이 데모注目される金継ぎ最近では日本だけではなく海外でも金継ぎが注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킨츠기.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킨츠기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壊れた器を長く使うことができるため、環境に優しい方法としても評価されています。 부서진 그릇을 길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서도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킨데와 최근에는 일본 다케데나쿠 다케 뭐뭐뿐만 아니라 뿐이죠. 다케뿐 아니라 가이가이데모 킨츠기가 주목 사례로 아까 여기 제목에서도 나왔는데 사례로 또 나왔어요. 주목받다, 받게 되었다. 주목받다고요. 요니나루 뭐뭐 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받게 되었다 정도로 합쳐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아레타 우쭈와오 나가쿠 츠카우 코토가 되기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가능이죠, 가능. 맞죠, 여러분? 가능이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도 쓸 수 있고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둘 중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문장을 먼저 읽어보시면은 문장이 어울리는 거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니까 긴 시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둘 다 될 것 같네요.環境に 야사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환경에 친절한? 친환경이죠. 맞아요. 친환경. 본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環境に 야사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요즘에 이제 기후 때문에 우리 날씨 뭐 기온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막 40도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돼서 조금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사시 호호 도시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 방법이죠. 친환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도 도시 때문으로서도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物を大切にする日本の心。金継ぎはただ器を修理する技術ではありません。物を大切にする心や傷があるからこそ美しいという日本独特の文化を伝える伝統技術なのです。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소중히 하는 일본의 마음. 이라는 제목이었네요. 그래서 킨츠기는 단순히 그릇을 수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나 상처가 있기에 아름답다라는 일본 고유의 문화를 전하는 전통 기술인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동사의 기본형, 그러니까 동사의 기본형이 나오고 뒤에 명사 오면 그대로 이제 동사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제 수식을 해주는 형태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하는
뭐뭐하는 일본의 마음. 자, 킨츠기는 타다, 단순히 여기서는 단순히 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타다는 단순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문형에 따라서는 단지 혹은 다만 이라는 느낌으로도 쓰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영화긴 한데 타다 키미오 아이시테루라는 제목도 있었죠. 다만 널 사랑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오래됐죠. 근데 요즘에 약간 클래식한 영화라든지 음악들을 좋아하셔서 뭐 옛날 거다, 좀 오래됐다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경계가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단순히 그릇을 수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물을 소중히 하는 마음과 그리고 상처가 있기에 까라코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 말로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까라코소를 이걸 하나로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로. 그래서 있기에 그거를 있기 때문이야 말로 뭐 이런 말을 하나로 우리가 딱 줄여서 자연스럽게 있기에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석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있기에 아름답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상처가 있기에 아름답다. 우리 요즘 이렇게 스스로에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에게는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서로 이렇게 너무 완벽한 것만 추구하기보다라는 상처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분위기 자체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고유의 이런 문화로서 전해지는 전통 기술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의 마음 하면은 제가 항상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에그엔젤 코코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그엔젤 코코밍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코코밍인데 코코밍 맞을 거예요. 에그엔젤 코코밍. 거기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인간이죠. 사람,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오랫동안 쓰고 소중히 여기면 그 안에서 코코밍이 태어나요. 그 만화의 설정이 그래요. 애니메이션의 설정이. 그런 거 보면은 왜 일본에는 이제 그런 문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같은 맥락이죠. 뭐 신사에다가 오래 쓴 물건 이제 늘 모시는 경우도 있고 연필이라든지 뭐 가방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거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즈가 하루카라 코소 우츠쿠시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네요. 자, 오늘 문장 킨츠기.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겠고요.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까지 함께 꼭 챙겨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